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우리 교재 30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등록 기준입니다.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기업의 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3분의 1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이 아니라 전원이 전부 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고 책임자도 받아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리얼도 X고 디귿이 X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자, 이게 결격사유인데요. 역시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고 나면 2년이 아니고 3년이 경과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석방되고 나서 3년, 가석방인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2년이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이중 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 해산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죠. 등록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등록 사항, 휴폐업 신고 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 사항,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정 처분 사항, 고용인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은 2번이었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벌금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피성년 후견인, 이건 민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금치산자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치산자라고 하죠. 아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동의 얻어도 안 됩니다. 금치산자는 취소 선고 받아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취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이지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 그 법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징역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납니다. 공소시효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했는데 미성년자 결격 사유네요. 그 다음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 사유니까 아직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되는데 4년 지났으니까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하면 뒤에 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입니다. 앞에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역시 결격 사유가 해마다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복권 안 됐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지 않았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결격 사유죠. 미성년자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집행 면제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고요.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번입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해당되는 것.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고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다. 복권이 4월 15일 날 됐으니까 2015년 10월 23일은 결격 사유 아니죠.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등록을 하여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2015년 11월 15일 날 2015년 3년 지나야 되니까 2015년 11월 15일 날 벗어납니다. 따라서 2015년 10월 23일 현재는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다.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2015년 4월 15일이면 10월 23일이면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죠. 따라서 12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격 사유, 등록 절차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이제 사무소 설치 이전 역시 여기 다 중요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예, 소유권 아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무소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관련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폐업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업무정지, 전부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그런데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분사무소 중개보수의 경우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자, 분사무소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는 인식할 수 있는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연락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 했어요. 임대문의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표기할 필요가 없고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간판에는.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사물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해야 되지만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품부동산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최근 대부분 판례가 발품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의한 표시광고는 이게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고요. 표시광고, 그 다음에 그 강판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5개 광고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간판인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표시 광고를 할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명칭, 연락처, 소재지, 성명 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는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 안에는.
자, 그 다음에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자일 필요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예,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인장등록, 휴업신고, 폐업신고,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이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80점 이상은 전과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니까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하면은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처리 기한, 처리 기간 구분의 실익이 없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이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이기 때문에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틀렸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틀린 거. 1번, 모두 틀린 건 1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해야 되고요.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는 분사무소 관할, 이게 틀렸네요. 2번 X네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이전 신고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 주죠.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예,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5번에 2번이 답이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사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나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리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응시수수료,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정 재교부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분사무소는 그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죠.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세 가지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는 답이 3번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사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간판이라고 했죠.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X고요.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예, 4번이 맞네요.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주된 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업공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되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설치된, 위법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그 비용을 그리고 대신 청구하죠.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옳은 것. 자, 1번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한다. 특수법인은 책임자 요건과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예,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정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 신고 맞습니다. 디귿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건축물 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요즘은 자격증사본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모두 자격증사본도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틀린 것입니다. 9번 1번 분사무소는 오직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는 둘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공동사용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해야 된다. X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0번에 옳은 것. 1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실시할 수 없다 해서 틀렸네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이게 맞네요.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폐업, 등록 취소 이 세 가지는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개사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을 하거나 1년 안에 소속 공개사로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된다. X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기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되고 개업공개사 성명이 표기됐다면 추가로 보조원의 성명이 표기되는 건 상관없지만 보조원의 성명만 표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겸업, 법인의 겸업 중요하죠? 법인의 겸업 중요한데 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농업용 건축물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 안 되고요. 주택, 상가 관리 대행 됩니다.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안 됩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4번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네요.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개발 대행 2017년도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개발 대행 다음 중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는 것은 해서 개발 대행인데 개발 대행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다고요. 이게 참 문제가 중복되고 있어요. 기출문제다 보니까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를 할 수 있지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주택, 상업용 건축물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 4번.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네요.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이른바 특수법인은 제외합니다. 예, 특수법인은 왜냐하면 이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첫 번째 주택 분양 대행, 주택 상가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죠. 분양업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됩니다. 개발업은 안 되는데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 도배업체 소개는 됩니다.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능하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영세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의 겸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이 틀렸네요. 10일 이내죠. 10일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이때 업무 개시 전이란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입니다. 즉 사장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라 고용인, 직원이 업무 개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옛날에는 해고 신고라고 했죠.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고 하는데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따라서 10일, 7일, 3년, 5년 이런 숫자들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3번.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하지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법 29조 1항에 보면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게 법 제29조 1항에 있습니다. 법 29조 1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물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다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이죠.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니고 사후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 실무교육 같은 것은 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소속공개사 고용신고가 안 되고요. 교육공개사로 등록 자체가 안 될 뿐이죠. 자,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는 보조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은 교육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4번 이게 제가 27회 작년에 시험 문제인데요. 제가 이건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 지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없다가 올해 신설됐는데 2017년부터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을 한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교육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 판례에 의하면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 떼먹고 도망가도 그건 중개 업무이므로 교육공개사가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인, 고용신고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도의사에게 직접 그 소속공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 모두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번 교육공개사가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인,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교육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교육공개사가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에 소속공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사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만약에 이 게시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죠.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데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아도 소속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4번이 아니고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교육공개사가 보조원을 고용관계 종료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